지난해 전국 외식업체의 폐업률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높아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대구는 전국 17개 시도 중 폐업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달성군 현풍업 일원의 신축이 추진되는 동물 화장장을 두고 달성군청과 사업자 간의 소송 1심에서 달성군이 패소했지만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전국 외식업체의 폐업률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높아졌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대구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폐업률이 가장 컸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있는 외식업체는 모두 81만 8천여 개입니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 중에서 지난해 폐업한 업체의 수는 모두 17만 6천여 개, 폐업률은 21.52%입니다. 외식업체 5곳 중 1곳 이상 문을 닫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 수는 코로나 유행기였던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평균치인 15.03%에 비해서도 6%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일 발표한 지난해 외식부문 가맹점 폐점률 14.5%보다도 높습니다. 오픈업 조사는 당국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년도 매출이 있던 외식업체가 1년간 매출이 없던 경우 폐업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정부 발표보다 상대적으로 폐업률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종별로 보면 쌈밥 전문점의 폐업률이 44.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재래 음식과 도시락 전문점 순이었습니다. 외식업체 폐업률을 각 시도로 나눠봤을 때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 외식업체의 폐업률은 21.71%로 인천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광주와 전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핀다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를 버텨낸 외식업 사장들에게 지금이 더 힘든 시기라는 사실이 데이터로도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앞두고 곳곳에서 동물 화장장을 둘러싼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동물 화장장이 현재 한 곳도 없는데 최근 달성군 현풍업 일원에 추진되는 동물 화장장 신축을 두고 사업자와 달성군청 간의 법적 다툼,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성군 현풍읍 동물 화장장 신축 예정 부지입니다. 이곳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 씨가 주유소 사업을 그만두고 동물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박 씨는 작년 1월 달성군 현풍읍 성화리 100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800제곱미터 규모의 동물 화장장과 동물 전용 납골시설을 건립하겠다며 달성군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달성군 건축심의에서 개발행위 불허가를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건축불허가 취소 소송에서 박 씨의 주장이 인용돼 달성군이 패소하자 달성군이 다시 대구지법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최근 인근 지역인 농공읍에서 추진된 동물 화장장 관련 소송에선 달성군이 승소했지만 이곳 현풍읍 동물 화장장 사업은 달성군이 패소해 법적 하자는 없는 셈입니다. 법과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의 민원과 집단 반발이 최대 변수입니다. 현풍 입구 관문입니다. 관문이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혐오 시설이 돌아오면서 주민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절차상에는 도로가 6m 이상, 20호 이상, 300m 떨어지면 돼요. 그거는 다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달성군 현풍읍 번영회를 중심으로 동물 화장장 반대 추진위원회가 지난 25일 발대식을 갖고 동물 화장장 건립 반대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반대 추진위는
반경 1km 이내에 살고 있는 성하사리 마을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과 건강, 재산권이 침해받고 경관과 도시 이미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또 인접한 농공업, 육아업 주민과도 연계해 반대 서명운동과 현수막 개천, 집회 시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반려동물이 한 1,400만 마리가 돼요. 그럼 우리 대구는 얼마냐? 55만 마리가 지금 현재 반려동물이 집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죽순처럼 생겨날 것이다. 한편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동물 장묘 시설은 전국에 70곳 정도에 불과하고 대구는 한 곳도 없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요즘 고속도로를 지날 때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분이 많죠. 정차하지 않고 달리면서 요금이 결제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는 요금을 정확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많게는 10배 이상 과잉 청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안양 성남 간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의왕시 포일동에서 근무하는 이창수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안양 성남 간 고속도로 북청계 북의왕 구간 하이패스 요금이 100원인데 이날따라 12배가 많은 1,200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이상함을 느낀 이 씨는 약 7개월간의 통행요금 지불 내역을 살펴봤고 이 가운데 5차례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통행료가 과다하게 결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금 구간이 100원짜리를 가야 되는데 1,000원, 200원을 이제 과금 내는 걸 보고서 그때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파보니 제가 100원 요금을 내고 가야 되는 거를 1,200원씩이 계속 여러 번 다닌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이런 일이 이 씨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백진훈 씨도 몇 개월 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주 이용하던 터라 요금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200원이라 하이패스 알림이 울린 겁니다. 백 씨는 직접 영업소에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 확인했더만 환불 조치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지만 모든 거기에 통과하신 분들은 하루에 몇백 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분한테 그런 피해가 가지면 않을까. 피해자들은 잘못 부과된 요금이 쌓이는데도 운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1,200원씩 과금된 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도 기업의 원칙인데 제2경인고속도로에서는 이의 제기한 사람한테만 돌려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어차피 전산 처리에 다 남을 건데 그 기록을 보고도 그분들이 알아서 고객들한테 환불을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요금을 징수하는 제2경인고속도로 측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차량 단말기 부착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차량 단말기가 앞유리에 부착돼 있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단말기는 앞유리에 정확히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 이것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측은 기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개선보다도 그게 발생이 안 돼야 되는 걸 건데 100%에 가깝게 하려고 저희가 이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있어요. 아무래도 에러가 나니까. 통행요금을 확인하지 않거나 초행길 운전자라면 당해도 모를 하이패스 오류. 시스템적 오류를 바로잡는 동시에 과수납금에 대한 공지와 적절한 환불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속여 수입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데친 채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건데요. 데친 걸로 속여 면제받은 부가가치세는 1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구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상자들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모두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수입 물품입니다. 세관에 신고된 이 물건들은 데친 고사리. 하지만 알고 보니 삶은 고사리였습니다. 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 세관에 거짓으로 신고한 겁니다.
정부는 현재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규정하고 있는 데친 채소와 삶은 채소의 차이는 가공 과정에서 성질이 변하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식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데침으로 보고 면세를, 성질이 변하면 삶은 채소로 분류해 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고사리는 모두 삶은 채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본부 세관이 적발한 수입업체는 13곳.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13억 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건은 서민 생활물가 안정 대상 물품이 아니었음에도 해당 면세 규정을 부당하게 적용받았으나 적발된 사례입니다. 인천세관에서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품목들에 대한 관리 강화로 부가가치세 탄로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인천세관은 부당하게 면제받은 13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아무리 전시물을 바꾸고 좋은 시설을 갖춰도 관람객이 찾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지루하고 딱딱하다는 과거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은 1987년 국민 성금을 모아 문을 열었습니다. 천안의 털이 잡은 이유는 유관순 열사와 이동영 선생 등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립을 주제로 한 기념관 특성상 엄숙하고 경건한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독립기념관에 처음 와봤는데 일단 건물이 크니까 뭔가 웅장하고 무겁고 모형들이 일단 너무 무서웠어요. 독립기념관이 대중적인 장소로 거듭나기 위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기념관 경내에서 K컬처 박람회를 개최하고 36년 만에 처음으로 야간 개장도 진행했습니다. 박람회와 야간 개장은 올해도 계속 이어집니다. 폐쇄적이었던 독립기념관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평생 독립운동사를 연구해온 한시준 관장의 결단이 컸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은 일제하고 싸워서 이긴 것을 기념하는 그런 곳이 독립기념관이다. 승리했으니까 와서 즐겁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독립기념관은 그래야 되는 곳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분위기를 차츰 바꿔나가고 이제 그런 것이 이런 노력으로 코로나19 이후 급감했던 관람객 수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2019년 179만 명에서 이듬해 59만 명대로 줄었지만 지난해 K컬처 박람회 등에 힘입어 16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또 광복 80주년에 맞는 내년에는 전시물 교체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관람객 200만 명 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대구시가 대규모 노후주택지 4개 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걸어서 5분 이내 거리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대구형 5분 동네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가 조성된 지 50년 이상 지난 저층 단독주택 위주의 대규모 노후주택지에 대한 공간 혁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폭 20m 이상 도로에 둘러싸인 슈퍼블록 단위로 개발해 잔여 부지가 개발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통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 대상지는 범어, 수성, 대명, 상격 등 4개 지구 총 7.42제곱킬로미터인데 맞춤형 개발을 통해 걸어서 5분 이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가, 공원 등 각종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대구형 5분 동네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범어지구는 활력이 넘치는 프리미엄 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형과 조화되는 주택 유형을 배치했고 야시골 공원에서 동촌 유원지로 이어지는 녹지 가로를 조성합니다. 수성지구는 다채로움을 더한 복합 주거지로 신천에서 수성 유원지, 범어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 가로와 통경축을 확보하고 드랑길, 동대구로의 여건을 고려한 개발을 유도합니다. 대명지구는 경관 특성이 살아있는 미래 주거지로 앞산으로 이어지는 녹지, 경관축을 살리고 안전한 곱창거리, 앞산 카페거리 등의 특성을 극대화해 주변과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격지구는 젊고 활기찬 새로운 상격이 될 수 있도록 신천에서 연암공원으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확보해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 환경으로 조성합니다. 대표적으로 대구시가 70년대 계획한 이제 대규모의 지역이고, 처음에 이제 일종 주거 지역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주거 형태는 맞았으나 현재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난개발이 아닌 체계적인 개발을. 시는 통개발 마스터 플랜 적용 대상지에 대한 민간 차원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평균 용적률 220%, 기반 시설률 20%까지 적용하는 등 규제는 풀고 인센티브는 최대화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누구나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을 하거나 취사를 하는 행위, 캠핑이나 여행할 때 만나는 대표적인 얌체 행위죠. 그동안 특별한 제재 방법이 없어 관리 주체들도 애를 먹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덕의 한 해수욕장 공영 주차장입니다. 캠핑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캠핑카와 카라반 등이 즐비합니다. 일부 야영객들은 마치 안방처럼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상가 번영에는 매년 여름철 성수기마다 이런 얌체 야영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캠핑카 등의 주차 행위와 치사 행위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설치해도 밤늦게 와서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밤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좀 이래 와 주차장에 그냥 차박도 하시고 음식도 해 드시고, 그 다음날 혹시 직원들이 이제 와가 주차장에서는 치사행위나 차박행위가 안 되니까 차를 빼주라 하면 좀 약간 언정적으로 좀 높여지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을 개정해 오는 9월 10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치사를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명확한 법령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자체도 단속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과태료 50만 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주차장 유지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오는 9월 20일 시행하게 될 근본 개정에 발맞추어 시민들에게 개정 사항을 널리 홍보하고 보다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에서의 알박기 행위도 제재를 강화합니다. 오는 7월 10일부터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주차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선 높이를 제한하는 시설물까지 설치하는 등 방법을 짜냈지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높이 2.3m가 넘는 캠핑카 등의 출입을 막기 위해 높이 제한틀을 설치해뒀지만 추를 감아도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한편 공영주차장에서의 얌체 행위에 제재가 강화된 만큼 공원이나 해변 등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 텐트 알박기 등에도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등의 근거가 될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조항을 추가한 수정 조례안으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원 5명이 전원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수정 조례안은 15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 여론 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대구 시내버스의 재정 지원금은 줄어든 반면 이용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가 각 버스 업체에 준 재정 지원금은 2,296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81억 원 줄었습니다. 재정 지원금은 줄었지만 이용객 수는 1억 9,700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400만 명, 7.7%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막차 버스 차량을 종점까지 연장 운행하면서 이용객 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가 후속 조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각 구군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는 종식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장 폐쇄 조치 등 행정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개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의 운영이 금지되고 오는 2027년 2월부터는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유통과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서구청이 이현공원 재정비 사업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공사는 잔디광장에 휴게 쉼터를 설치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2곳 신규 조성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구 이현공원 잔디광장에서 2024 오간만족 어린이 큰 잔치가 열립니다. 행사는 버블쇼와 에어바운스, 경찰관 체험과 어린이 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중구청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상하이 국제의료관광 박람회에 참가해 의료관광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중구는 의료 인프라와 관광 자원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대구 경북혈액원이 혈액기부권 나눔 장학금 2,500만 원을 대구시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혈액기부권 나눔 장학금은 헌혈자가 헌혈 후 기념품을 받는 대신 그 금액만큼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개 식용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3달이 지났는데요.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았지만 여전히 동물들을 위한 정책은 미흡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달성군의 동물 화장장 설치와 같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앞으로 올바른 반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